선생님이 좀 망가졌다가 또 열심히 가르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또 그 춤추는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거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춤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도와줘야죠,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바로 유튜브에서 10년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계신 민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민지티치 코리안이라는 채널에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넘게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지 선생님의 한국어 선생님이 된 계기부터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팁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와,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신 지 10년이 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뭐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네. 흘러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마음을 먹었던 게 이제 대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래서 막 어학당이나 기관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인터넷을 통해서 가르쳐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와인가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10년 전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쵸. 특히 뭐 소셜미디어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이거는 정말 없었고. 근데 저는 그때 뭐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해보는 걸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펜팔도 아, 했었고, 네, 온라인 강의도 이미 그때 오, 조금씩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산업디자인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네, 영상 편집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영상 이렇게 하다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영상으로 콘텐츠 만들면 더 원하는 거를 구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 같아요. 오, 선생님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 사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요즘 내 네, 생각이 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그쵸. 합니다. 네. 정말 앞서가셨네요. 아, 네, 근데 뭐 그래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한국어를 점점 배워주시니까 음,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덕분에 좀 저의 채널도 찾아와 주시고 제 컨텐츠도 봐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선생님의 컨텐츠를 되게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그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사랑해주는 좀 이유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한데 항상 그러니까 왜 감사한데 어떤 부분 때문에 네. 봐주시는 걸까 감사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걸 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방송적인 멘트 말고 정말 진짜 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망가지는 모습도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예시 상황이 있다면 제가 연기도 하고 지금은 지웠는데 한때 좀 춤을 올렸던 시절도 있고요. 왜 지우셨어요? 아,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몇 년 전에 저를 추천을 해줘서 상당히 이제 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 예. 근데 좀 그렇게 다가가기 쉬운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찾아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진짜 누구라도 선생님의 영상을 찾아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선생님께서 대학원에서도 다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아, 정확히 마- 말하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전공을 하고 계신데 지금 네.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서 네. 이렇게 뭐 연구 경험이나 뭐 이론적인 배경이 실제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신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대학원을 가게 된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쌓고 싶어서 갔는데, 엘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좀 대학원 전에는 제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지식을 그냥 혼자서 조금 알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이걸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느낌? 그래서 와우. 조금 더 네. 그냥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고민이 컨텐츠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학문적인 용어를 잠시 이야기하자면 네. 그런 구어적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 정말 학문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네. 교과서에 있는 언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예. 학습자들이 그래도 조금 회화 능력을 이렇게 높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전에는 뭐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를 가르쳤다면 저는 이제 콘텐츠에서 나는 김밥 이런 식으로 예문이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예문을 소개한다든지 그냥 배웠던 거를 다 이렇게 컨텐츠적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뭐 학습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다뤘고, 뭐 한국어 억양에 음. 대한 것도 다뤘고, 네. 확실히 다룰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또 깊이 또한 더 깊어지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 내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다.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나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나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물론 드는데, 그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우분들이랑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네. 한국어 교육을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사도 혹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정확히 어제도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서 받았는데요. 제가 아니라고 저 박사는 못한다고 음. 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석사를 하신 분 중에 주변에 박사를 안 한 분이 네.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게 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박사는 저 안 한다고 미래에 제가 하면 말려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모르겠네요.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분께서 민지 네. 선생님이 너무 그 뛰어나신 재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아이고. 박사의 길로 초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이제 박사셔서 그 그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음, 네. 그쵸. 좋은 거는 나만 하기 그렇잖아요. 같이 해야죠. 네. 일단, 네. 석사부터 제대로 취득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와. 근데 저는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게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 한국어 교육을 내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체계화가 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 또한 그 깊이도 더 음. 깊어지잖아요. 제가 활용할 수 네. 있는 데이터의 그런 바운더리도 되게 넓어지고.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정말 대학원에 와서 알게 된 개념도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음. 말뭉치 이런 거는 몰랐는데, 아, 대학원에 과제하면서 악몽이 떠오르시나요? 그게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네요, 지금. 네, 행복한 기억. 네, 아무튼, 네, 진짜 정말 폭이 네. 깊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한국어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원까지도 가시고 유튜브도 10년째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뛰어난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어를 네.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꼭 필요한 말을 꼭 만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저의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말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주로 롤플레이를 해요. 뭐 한국에서 커피 같은 거 주문할 때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실수를 해도 저랑 하는 게 낫지. 밖에 나가서 한국어 쓸 때 실수하면 조금 이렇게 막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 이제 예, 그 과정 속에 뭔가 한국의 이제 문화를 소개할 게 있다든지 네. 아니면 좀 일상적인 표현? 뭐 네. 카페 상황이라고 예를 들면 주세요. 이런 말도 음, 알려주고 이렇게 좀 실용적이고 재미있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하셨던 말 중에서 네. 정말 필요한 상황에 이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네, 네. 한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진짜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텍스트에 존재하는 표현들은 그 상황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천만에요, 뭐 이런 거? 와, 천만에요. 와, 저는 이제 그 네. 말을 들으면 1,000만 원이라고 그쵸. 들려요. 네, 전혀 그 6월 웰컴의 의미가 안 네. 느껴지고, 그런데 아직도 네. 가끔씩 책에는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는 네, 전통적인 그 교재 중심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업과는 좀 다르게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교재 중심 수업과는 다른 민지 선생님만의 스타일의 한국어 교육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할극 네. 외에도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니까 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진짜로 궁금한지 또 어떤 게 재밌을지 이런 것들을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좀 저의 수업의 특징인 것 같고 또 이제 음. 하도 많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네. 재미있는 밈이나 짤도 알고 있거든요. 다들 많이 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알려준다든지 혹은 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제공을 음. 해줄 수 있는 게 저의 수업의 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특히 롤플레잉 하는 부분에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혹시 저도 지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어떤 상황을 원하시나요?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사실 네. 외국인들이 네. 처음에 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잖아요. 아, 네. 한국인 친구를 이제 만들고 싶어서 러닝크루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네, 네. 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네. 네네. 그 좋아요. 네. 러닝크루에서의 이제 첫날, 첫 네. 만남 네. 때의 롤플레잉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근데 저 이런 롤플레이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조금 문화적인 특성을 알려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네. 사람이랑 처음 만날 때 좀 자기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약간 과시하는 느낌보다는 살짝 겸손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언급은 네. 해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 겸손하게 네. 할게요. 네네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할게요. 네, 네. 에도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어, 오셨어요? yes. 안녕. 잠시만. 아, 한국어 초급이에요. 미안해요. 네, 초급 잘 못해요. 네네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Yes. 한국어 조금 어려워요. 네, 긴장돼요. 어렵죠. 긴장돼요? 네, 괜찮아요. 왜 긴장돼요? 네. 저 친구 없어요. 제가 친구 하고 싶어요.
엘도 선생님 지금 네, 오늘 미안해요. 처음 네. 이야기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연기를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렇게 즉석으로 하진 않고요. 당연히 그쵸. 이렇게 네. 정해진 대사가 있는데, 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이런 걸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네. 이 민치 선생님만의 이 수업의 특징 또는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짱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내가 짱이다. 그래도 제가 그 뭐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도 한국어를 해봤고, 또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짧지만 수업을 해봤고, 라디오나 팟캐스트 다양한 좀 형태의 컨텐츠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알고 있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뭐 이런 플랫폼 혹은 이런 형태의 컨텐츠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이러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한국어 교육과 이렇게 잘 이렇게 네. 믹스할 수 있는 그런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약간 니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또 이제 숏폼이랑 롱폼이랑 사실 다르긴 음, 한데요. 네. 유튜브에는 독학학습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말 혼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설명.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교실에서는 저희가 뭐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 선생님이 네. 뭐 이렇게 따로 직접 가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 것 같아. 조언을 줄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실수, 어려움을 미리 음, 고려해서, 네. 이렇게 컨텐츠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자들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를 제가 미리 예시 상황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강의에서는 그런 실수를 좀 염두에 두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되게 엄청 스윗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학생들이 네. 일부러 조금 실수할 수 있게 하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오프라인으로 음, 수업을 할 때. 네네네. 왜냐면은, 네. 이거는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엄청 네.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은 혼나면 정말 안 된다,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엘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또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 이렇게 배울 네. 때 또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는 게 또 음. 실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는 이제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은 네.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많이 컨텐츠를 직접 제작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이 학습자들한테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세요? 뭐 문화적인 거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민지쌤 한강 가서 라면 먹어주세요.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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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도 이제 받아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나 다른 소셜미디어 네.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어를 네. 가르치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직접 오진 않더라도 정말 과장하면 방구석에서 진짜 한국인이 소개하는 한국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최근에 시작한 팟캐스트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서울의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도 그렇고 그런 문화에 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한 게 네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 이런 SNS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게 저는 사실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계점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 한국어 언어라는 거는 결국 저는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맞습니다. 그것도. 네. SNS에서는 결국 일방향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항상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문화를 알려주는 데는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장소, 음식, 뭐, 한국 음, 사람들의 어떤 뭐 습관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그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제가 그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민지 선생님 정도 아유, 되면 아유, 훌륭하시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네.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혹시 한국 군대를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와, 왜냐면 그 군대 컨텐츠도 그 뭐냐, 영국 남자 채널에서 네, 이렇게 한번 네. 유명해졌잖아요. 아, 네, 가능만 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요. 네. 이거 어디 가서 어, 말한 적이 없는데, 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네, 태권도를 할 때, 네, 태권도 저랑 이제 친하던 멤버들이 다 네, 입대를 했거든요. 여자분들인데 자원 입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장교로 뭐 부사관으로. 그래서 네, 이제 우리도 갔으니까 민지 너도 빨리 입대해라. 이래서 제가 또 영어를 좋아하니까 통역 장교로 네. 살짝 준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와, 저희 하마터면 군대에서 만날 뻔 했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참 유튜브의 어떤 그런 영리 네.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네. 포기하기가 또 어렵고, 또 그만큼 음. 제가 체력이 안 됐어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멋있는데요. 와.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네. 자발적으로 특히 군인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는 걸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죠. 네. 네네. 어, 또 순간적으로 지금 네. 네. 너무 또 행복한 기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네. 눈을 네. 질끔 감았네요. 네. 네네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최근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리랑 라디오에도 좀 출연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네. 네, 맞아요. 네. 기억을 그래서 해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활동들이 또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도 또 어떤 거를 줄까요? 저는 이제 라디오는 아리랑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요. 아리랑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나 뉴스 혹은 케이팝에 나오는 표현을 알려주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연기를 하고 어떤 특정 장면을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씬을 그 청취자분들께서 똑같이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 코너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발음을 듣고 뭐 피드백을 드리고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저도 발음이랑 억양을 더 신경 쓰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좀 망가졌다가 또 열심히 가르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롤플레잉을 더 이렇게 발전시킨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이 어, 한국어 수업을 어, 하실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망가지는 것도 그러면 선생님 다시 또 그 춤추는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거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 아까 망가지는 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기나 노래나 뭐 좀 과장된 동작 이런 거는 괜찮은데 춤은 조금 더 많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또 춤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좋아줘야죠 뭐.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아이고 근데 어떡하지? 춤 올려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왜 했지? 진짜 네. 선생님 너무 매력 있으시네요. 네. 아이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이제 그 뜻은 선생님과 함께한 학생들과의 추억도 정말 많다는 말인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을까요? 네네. 진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뭐 온라인 또 오프라인 이렇게 그리고 또 네. 구독자 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은 썰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근데 이제 저는 어학당의 일이 좀 기억이 남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도 좀 내향인이라 되게 굳었어요. 첫 수업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저를 좀 젊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계속 뭐 이런 유행어 어떻게 말해요? 뭐 이거 뭐예요? 하면서 계속 많이 물어봐 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친해졌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그 좀 수줍은 학생이었는데 말을 별로 안 하고 갑자기 수업 중에 선생님 근데 그 텅 트위스터 챌린지 한국어 버전으로 하나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자기가 찾아왔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발음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냐 말해봐라 했더니 네, 그 촉촉한 초코칩 혹시 아세요? 진짜 어렵잖아요. 네. 네, 어렵고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이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완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다들 막 너무 네.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친해지니까 뭐 쉬는 시간에 와서도 뭐 선생님 저도 사실 태권도 해요 이러면서 말을 해준다든지 그 반 학생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학기가 끝나고 그때 제가 좀 텅 빈 교실에 앉아서 오래 있었어요.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학생들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모두가 다 기억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는 또 어떤 학생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온라인에서는 딱 진짜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제가 숙제를 내주는데요. 그 숙제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모든 문장을 다 녹음해서 매번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한국어를 열심히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발음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 이렇게 드리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는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점점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 학생도 대단하지만요. 저는 네. 선생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네. 듣고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는 일이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또 네. 공부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스스로 맞아요. 쓰는 에너지가 정말 많은데 그걸 다 하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하면서 네. 어떨 때는 이렇게 피드백 주는 분량이 뭐 A4 용지 4-5장 되기도 하고 이거를 저에게서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도 더 막 이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안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와, 네. 그분이 정말 기억이 남아요. 선생님 4장에서 5장 정도면 이제 연구 보고서 수준 아닌가요? 와. 보고서로 이번에 낼 걸 그랬나?
한 일주일 전에 종강을 해가지고 갑자기 보고서가 네, 스쳐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럼 네, 네, 성적은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 나오셨나요? 성적이 3일 뒤에 네. 공개돼요. 6월 30일에 제가 네. 뭐 즐거운 소식을 올리면 잘 된 거고. 네. 네. 즐거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NS 구독자 학생들과도 또 음.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저의 모든 영상에 매일매일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와, 그분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듣기만 해도 제가 설레는데요. 그쵸. 그리고 네. 사실은 공부 영상을 그렇게 매일 챙겨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그쵸. 진짜 유튜브는 좀 네, 놀려고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서 감사하기도 그쵸. 하고 네, 그분이 기억이 나고 저는 근데 좀 북미권 시청자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직설적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권의 특성상. 근데 제가 좀 돌려 말하는 거나 뭐 눈치 보는 문화 이런 거를 알려드렸을 때 그런 걸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중에 혹시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차이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네. 문화권이든 외국에서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네. 저는 선생님이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은 많이 했는데 뭐 살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이게 개인적인 아쉬움도 조금 있고 정말 문화 차이 설명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기회가 되면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이제 박사 과정은 외국에서 하셔도 괜찮겠네요. 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와. 박사를 무조건 네. 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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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은 한국어 수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한국어만의 특성을 그래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역할극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존댓말, 반말 구분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히게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네. 뉘앙스도 그렇고 좀 그런 한국어가 이제 동사 변형 같은 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좀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선생님이랑 딱 이야기를 하면서 든 생각이 선생님이 진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게 아이고, 너무 사실 답변에서 느껴져서 진짜 그런가요? 네. 그래서 되게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오, 네. 선생님이 괴로워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 음,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더 맞아요. 재밌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네.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쵸? 왜 그쵸. 모를까요? 근데 조금 공감하는 게 저도 네. 선생님인 내가 더 힘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예문 같은 거 배울 때도 드라마 네. 어떤 예시로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비슷한 뭐 문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좀 드라마 보면서 찾는다든지 그런 시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되게 재밌는 짤을 찾기도 하고
네, 선생님이 괴로워야 학생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 너무 부럽네요. 아, 이걸 조금 알아주려나요? 혹시 저도 한국어 배울 수 있나요? 어, 아이, 잘 하시면서 아, 저하고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재밌는 컨텐츠를 촬영을 해보시죠. 너무 영광이죠. 네. 아이고, 네. 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해보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말 많죠. 그죠? 근데 뭐 이제 흔히들 많이 듣는 게 일단은 많이 말해봐라인데 완전 초급은 단어를 모르는데 말을 해볼 순 없으니까 물론 그런 암기의 단계는 조금은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저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틀리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어의 특성이 나왔는데 뭐 네. 한국어는 뭐 씁니다, 뭐 고 싶어요 이런 뒤에가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좀 체화를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을 많이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네. 학생들한테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래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영어를 이제 독학을 했는데 거의 저는 집에서 영어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게 틀리든 안 틀리든 뭐 예를 와,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양치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문을 열다 뭐지? 나 지금 양치를 하고 있어 뭐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와, GPT 같은 AI도 있으니까 혼잣말도 네. 하고 GPT랑도 연습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무서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와,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실제로 딱 제가 연습한 상황이 나오면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쵸. 말을 틀리더라도 이게 실수라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결국 늘잖아요. 네. 오, 진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민지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네. 무서워하더라도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의외로 그 실생활 어휘도 되게 다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요즘은 그냥 저도 GPT를 쓰니까 GPT랑 네.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한 지가 거의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오, 그러네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루고 싶은 이제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네,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고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온라인 컨텐츠, 네. 오프라인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그리고 더 욕심이 있다면 사람들의 이렇게 니즈에 맞게 뭐 한국 문화면 한국 문화 강의, 뭐 한국 문법이면 문법 강의 이런 강의도 하고 싶고 콘텐츠도 만들고 싶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목표는 지금 충분히 너무 잘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저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러고 싶어요. 역시 그 제가 엘도 선생님 얼굴을 네. 유튜브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뵈가지고 좀 아, 친근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해오시고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아, 그것도 맞죠. 그것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의 꿈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팟캐스트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엔딩은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엘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약간 저희 대화하면서 좀 호랑이 선생님의 면모를 살짝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셔서 이런 컨텐츠도 가능하구나 한번 아이디어라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러주세요. 네. 안녕. 안녕.